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 기술과 활용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 고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풀어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많이 모으는 문제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믿고 쓸 수 있는지의 문제가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당장 쓰는 실시간 처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신뢰와 검증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다, 빠르다,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웹클릭 로그, CCTV와 각종 센서 데이터, 카드 결제와 위치 정보, 소셜미디어의 글, 이미지, 영상, 서버나 기계 설비의 동작 로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과거를 이해하고 회고하고 현재를 감시하며 모니터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의 품질과 맥락, 활용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2000년대 초 시작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서버 수십 대의 분량이 로그가 생겼습니다. 둘째,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검색 요청이 실시간으로 쌓였습니다. 셋째, 텍스트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텍스트, 반정형, 이미지, 파일 로그가 한데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V라고 부릅니다. 즉, 용량, 볼륨, 속도, 벨로시티, 다양성, 버라이어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분산과 배치였습니다. 먼저 저장은 큰 파일을 작은 블록으로 쪼개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 담았습니다. 일부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다른 곳에 복제본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처리는 맵 리듀스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큰 일을 많은 작은 일로 나눠서 동시에 계산하고 마지막에 합쳐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권짜리 두꺼운 책을 수백 명이 장별로 나눠 쓰고 최종 편집본을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 관점에서는 낮에 쌓인 데이터를 밤새 일괄 처리로 크게 돌려서 아침에 요약 결과와 지표를 보는 야간 배치 전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데이터 흐름은 세 층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층은 원시 수집층입니다. 손대지 않는 원본 로그를 가능한 한 빨리 손실 없이 받아두는 층입니다. 둘째, 정제층입니다. 빠진 값과 중복을 제거하고 형식을 통일하며 서로 다른 시간대를 하나로 맞춥니다. 셋째, 집계 서빙층입니다. 분석과 리포트에 쓰기 좋도록 일별, 주별, 요약 테이블을 만들고 대시보드나 보고서로 내보내는 층입니다. 현장에서의 구체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포털 검색 서비스는 하루 수십억 건의 검색 로그를 시각, 키워드,
클릭 경로를 기준으로 분산 저장하고 밤새 인기 검색어와 클릭 이동 경로를 집계했습니다. 전자상 거래 서비스는 사용자의 클릭에서 장바구니 그리고 구매까지 흐름을 일괄 분석해서 전환율과 이탈 지점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어디에서 사용자가 떠나는지를 찾아서 개선 포인트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선 창고를 크게 짓고 잘게 나눠서 동시에 계산하는 체력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2010년대 초 믿음과 가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고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이 데이터를 써서 실제로 무엇이 좋아졌나? 입니다. 여기서 3V의 두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진실성, veracity, 가치, value, 즉 데이터의 신뢰성과 비즈니스 성과입니다. 먼저 진실성, 즉 신뢰의 문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품질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값이 많아 평균이나 합계가 엉뚱해지고 같은 데이터가 중복 수집되어 지표가 부풀려집니다. 값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치가 결과를 왜곡하고 전화번호나 우편 번호처럼 형식이 제각각이면 연동 서비스에 오류가 납니다. 시간대와 썸머타임 처리를 잘못해 날짜별 지표가 들쑥날쑥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키마 드리프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필드 이름을 바꾸었거나 새로운 필드를 추가했는데 문서화와 공지가 없어 파이프라인이 조용히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가 어떤 원천 데이터를 거쳐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라인리지 부재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프로파일링과 검증을 자동화했습니다. 수집 즉시 결승률, 중복률, 값의 범위와 패턴, 참조, 무결성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넘으면 격리하거나 적재를 중단하며 알림을 보냈습니다. 둘째, 표준 스키마와 데이터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각 필드의 의미, 단위, 시간대, 허용값을 문서화하고 변경할 때는 사전 공지, 이행기간, 호환 계층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카탈로그와 라인리지를 구축했습니다. 어떤 테이블이 어디서 왔고 누가 책임지고 어떤 리포트와 모델이 이를 쓰는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비전 관리를 통해 재현성을 확보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코드뿐 아니라 스키마와 주계 구축에도 버전을 부여하여 다시 돌리면 같은 결과를 제품 수준으로 보장했습니다. 다음은 가치, 즉 성과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성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제로 좋아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재설계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저장, 쿼리, 네트워크, 운용,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전환율, 장바구니 평균가치, 재구매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상거래 탐지율이 얼마나 올라갔고 오탐률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지연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고 장애 복구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제공자와 현업 사용자 사이에 데이터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공 주기, 품질 기준, 변경 통지, 서비스 수준을 문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가격, UI 변경과 같은 현장 실습은 A/B 테스트로 검증을 했습니다. 성공 판단에 쓸 지표는 사전에 합의해서 결과 해석의 흔들림을 줄입니다. 구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전화번호 형식을 국제 표준으로 정교화하면 인증 실패율과 문자 캠페인의 반송률이 즉시 줄어듭니다. 중복 고객을 퍼지 매칭으로 병합하면 고객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개인화 추천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모든 원실 로그를 UTC로 저장하고 화면을 보일 때만 현지 시각으로 바꾸면 일별, 주별 집계가 안정됩니다. 이러한 작은 정비가 믿을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가 다시 개선을 이끕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스키마, 단위, 시간대를 확인하고 수집 직후 자동 프로파일링과 알림을 켭니다. 정제 단계에서는 결측, 중복, 이상치 규칙을 적용하고 오류를 레코드는 격리합니다. 집계 단계에서는 지표 정의서와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변경 시 버전을 올립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지표와 온라인 지표를 대조하고 차이가 나면 롤백 계획에 따라 즉시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와 교육입니다. 카탈로그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라인 리치를 시각화하여 신규 인력이 빠르게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00년대 초는 폭증을 버티는 분산 장치와 배치 처리로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시기였고 2010년대 초는 품질, 카탈로그, 라인 리치, 버전, 실험으로 신뢰와 가치를 증명하는 체계를 갖춘 시기였습니다. 이 두 단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실시간 처리, 거버넌스, 보안, 공정성, 설명 가능성, 데이터 제품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결합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간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럼 2010년대 중반 이후 빅데이터의 핵심 전환점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실시간, 거버넌스, 보안, 공정성, 설명, 그리고 운영, 제품화입니다. 먼저 2010년대 중반입니다. 실시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현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광고 입찰은 밀리초 단위로, 콘텐츠 추천은 초 단위로, 이상거래 탐지는 즉시 반응해야 가치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첫째, 지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둘째,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데이터에 시간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센서 데이터가 5초 늦게 오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벤트가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해법은 스트리밍 처리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산하고 결과를 즉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창과 워터마크가 핵심 도구입니다. 시간창은
지난 1분 동안 발생한 이벤트만 모아서 평균을 내자처럼 계산할 시간 범위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워터마크는 지금 시각 기준 10초까지 늦게 오는 데이터는 받아들이고 그 이유는 다음 창으로 넘긴다라는 기준선입니다. 즉 조금 늦게 도착한 데이터도 적당한 선까지는 반영해주고 너무 늦은 데이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무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벤트 시간과 처리 시간을 구분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각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 과거 재성 시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정확히 한 번만 처리하도록 설계합니다. 네트워크 재전송으로 이벤트가 2번 들어와도 결과는 한 번만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배치와 스트림의 일관성을 맞춥니다. 밤에 돌린 집계와 낮의 실시간 수치가 크게 다르면 현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교통신호 데이터를 1분 창으로 모아서 혼잡도를 계산하고 워터마크를 10초로 두면 약간 늦게 들어온 차량 센서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정확한 우회 경로 안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전력 그리드에서는 진동, 주파수 이상 신호를 초 단위로 감지해 지금 즉시 부하를 재분배하세요 같은 안전 지시를 내보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빅데이터는 과거를 복귀하는 도구에서 지금 결정을 돕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2010년대 후반입니다. 거버넌스와 보안의 시대입니다. 대형 유출 사고와 규제 강화로 데이터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껏 모으기에서 목적, 동의, 책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핵심 이슈는 4가지입니다. 첫째, 민간 정보를 식별 불가능하게 가리는 일. 둘째, 국가 간 이전 규칙을 지키는 일. 셋째, 보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일. 넷째, 내부 권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접근과 변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현장에서의 해법은 정책과 표준, 역할 분담, 감사 로그, 교육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수집 목적과 사용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재동의를 받습니다. 민감 정보는 입력 단계에서 가명 처리하거나 가능하면 애초에 수집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저장소를 분리합니다. 보존기간은 데이터 종류마다 다르게 설정해 자동 만료, 삭제를 걸어둡니다. 내부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고 누가 언제 무엇을 접근했는지 감사 로그로 남겨 문제가 생겼을 때 경로를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저작권, 표현 윤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실수를 줄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는 애초에 받지 않거나 가립니다. 연구 목적이라면 필요한 최소 항목만 씁니다. 활용 이력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만일 모대 책임있게 다룬다. 이것이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 이후입니다. 공정성과 설명의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 합격과 대출, 가격과 배당을 좌우하면서 정확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결과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의 불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의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공정성 지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합격률이나 승인율이 집단 간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는지 측정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보정합니다. 소수 집단의 표본을 늘리거나 가중치를 조정해서 모델이 한쪽만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설명 가능한 도구를 씁니다. 모델이 특정 사례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었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유하자면 심판이 점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 이유와 과정을 함께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여주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신뢰가 생깁니다. 물론 공정성과 정확도 사이에는 때때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줄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세우고 상황에 맞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대 이후입니다. 운영과 제품화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호수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키마가 자주 바뀌고 파일이 중복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데이터 늪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제품처럼 다루자. 데이터 제품처럼 다룬다는 말은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형식과 문서가 정리되어 있으며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품질 수준과 제공 속도가 무엇이었는지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이 자리 잡습니다. 첫째가 레이크 하우스입니다. 데이터 호수의 유연함에 테이블 버전 관리와 일관성 같은 창고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둘째, 데이터 메쉬입니다. 중앙팀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신 각 도메인 팀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품으로 제공하고 공동 표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셋째, 데이터 계약입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가 형식, 빈도, 품질, 변경 공지, 서비스 수준을 문서로 합의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데이터 제품에는 소유자, 연락처, 스키마와 샘플, 품질 지표라고 하면 결측, 중복, 지연, 그리고 제공 빈도, 변경 이력, 의존 대상, 사용처 목록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변경이 생길 때는 사전 공지와 이행기간, 호환 계층을 제공해 사용자 시스템이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품질은 자동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기준을 넘으면 경고를 띄우며 문제 데이터를 격리합니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모두의 호수는 책임 있는 데이터 제품의 집합으로 바뀝니다. 찾기 쉽고 재사용이 늘고 장애가 줄어듭니다. 2010년대 중반의 실시간 전환은 지금 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2010년대 후반에 거버넌스, 보안은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공정성과 설명은 신뢰 가능한 판단의 기준을 세웠고 2020년 이후에 운영 제품화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운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 축이 함께 서 있을 때 데이터는 숫자 모음이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근거가 됩니다. 2023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데이터가 대시보드로 끝났다면 이제는 질문을 문장으로 던지면 데이터가 근거로 설명 문장을 만들어 주는 시대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하락의 상위 원인은 같은 질문에 답, 근거, 그래프를 한 번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새 이슈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틀린 답, 환각, 출처불명, 임베딩, 인덱스, 품질 편차 등입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항상 출처를 붙이고 검색 기반 답변으로 근거를 확인하고 임베딩, 인덱스를 버전 관리하고 자동 테스트로 품질을 감시합니다. 메시지, 데이터에서 설명으로, 설명에서 실행으로. 하지만 근거는 반드시 남긴다. 이제 늘 따라다니는 비용과 탄소 문제를 봅니다. 저장은 싸 보이지만 쌓일수록 비용과 전략이 커집니다. 과잉 수집과 중복 저장을 줄이고 효율적인 포맷과 파티셔닝을 쓰고 안 쓰는 데이터는 생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전력과 탄소 발자국도 지표를 관리합니다. 목표는 빠르고 싸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원실 로그는 압축, 아카이브로 넘겨 비용을 절감하는 식입니다. 산업별 특성도 중요합니다. 매우 드문 이상 거래를 잡아야 하고 규제 때문에 설명 가능성이 꼭 필요합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병원마다 형식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윤리 심사가 필수입니다. 제조, IT는 센서 보정과 엣지, 클라우드 분산이 핵심입니다. 도시, 모빌리티는 위치, 프라이버시와 실시간 검증이 관건입니다. XR 분야는 초대 용량의 시각, 동작, 생체 데이터, 동기화와 프레임률, 지연, 멀미, 지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 산업은 공통 원칙 위에 고유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더해야 합니다. 이제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문제부터 고릅니다. 반복되지만 효과가 큰 곳. 예를 들면 주간 보고, 자동 요약 같은 부분입니다. 둘째, 품질, 자동 점검을 켭니다. 빠진 값, 중복, 형식, 오류를 매일 체크합니다. 셋째, 거버넌스를 생활화합니다. 목표, 동의, 권한, 기록, 보존 기간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넷째, 공정성과 설명을 체크리스트로 붙입니다. 주요 결과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 단락 설명을 추가합니다. 다섯째, 생성형 AI를 붙이되 출처, 검증, 버전 관리를 함께 둡니다. 여섯째, 비용과 탄소를 대시보드로 봅니다. 저장량, 쿼리 비용, 전력 사용량을 정기 점검합니다. 일곱째, 기록을 남깁니다. 데이터 계약, 변경 이력, 품질 지표, 실험 결과를 꾸준히 적습니다. 이 루틴만 돌아가면 속도와 신뢰가 함께 올라갑니다. 빅데이터의 역사는 3V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품질과 가치, 실시간과 책임, 공정성과 제품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결정하는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숫자의 바다를 넘어서 현장을 움직이는 문장과 행동이 되어집니다.